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되고 있는 성공 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잠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고요. 1개 손절 의견을 통해서 12월 달 같은 경우도 좋은 또 우리가 거래를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탁 하나 드렸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또 많이 나는 그런 달에는 뭐 한다? 예, 빌빌하고 있고 내가 자신이 없는 그런 종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 돈맥경화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하나 정도라도 정리해주고 돈을 또 풀어서 다시 또 1월달, 2월달 이렇게 또 준비를 해나가는 기회비용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월달 우리 맞이하면서 2026년도에도 첫 번째 행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CES 2026이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봄바람 부는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전망이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공략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12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하이젠 RNM하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쇼틀리하게 우리가 좀 거래를 해보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서 웬만한 종목들은 거래하기 좀 어렵지만 두 종목 정도는 우리가 좀 체크업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다시 개장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만약에 위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매수로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 1월달 우리가 많은 행사들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봄바람이 부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화장품 쪽에서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달바 글로벌하고 실리콘2가 좀 눈에 띄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뭐 지금 투자하자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파악해 나가면 그래도 나중에 또 제가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릴 때 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CES 2026 지나가는 과정에서 1월 6일부터 1월 9일 이 사이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우리가 체크해 보면 아, 이런 분야들이 그 CES 관련돼서 조금 테마가 좀 형성이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눈에 가장 띄냐?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AI Everywhere 이 단어가 좀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원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도 에이전틱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올랐잖아요. 사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략을 미리 해놨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퀄리터스 반도체도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갈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보통 퀄리터스 반도체가 오후에 되면서 수급이 상당히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개장하면서 한 번 정도 더 체크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전에 포트폴리오 구성해 놨는데 먼저 움직이는 것들은 수익을 또 빼낸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로보틱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종목은 로봇 관련된 종목. 사실 뭐 2026년도는 피지컬 AI의 원년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CES 끝나고 나면 또 한 달, 두 달 정도 또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간다는 사실, 왜요? 다시 실적 시즌 돌아오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조금 또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너무 과감한 투자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적정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인데 글쎄요. 이게 뭐 드론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드론 관련된 회사 중에 아주 국방원 회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 종목을 골라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부분은 너무 또 작아요. 종목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또 공략하기에는 그닥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웨어러블 분야인데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뭐 사피엔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사피엔 반도체 좀 해보려고 했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상당히 부족한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거는 스킵을 좀 하고 사실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요. 2026년도 하반기 쪽이 상당히 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주가가 낮아졌을 때 공략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종목은 로봇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것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체크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RLM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도 확실히 성장주 맞습니까? 예, 성장주는 대체적으로 뭐하다? 예, 적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신 것이 기본적 관점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CES 관련된 종목으로 체크를 한 것이니까 CES 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기본적인 수익률이 나오면 수익을 실현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과의 관점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이미 우리가 비중 15%로다가 초기 물량을 갖다 매수를 했는데 그 현재 매수한 주가 이하로 다 평단 조절해 나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또 차익을 갖다 실현해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스크 요인 부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적자가 지속 중이다라는 것들은 인지하고 거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갖다 거래하는 방법에서는 조금 손이 빠르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하이젠 RLM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조금 흑자 전환 이슈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튼 지금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많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 AMR, 그죠? 여러분 물류 이송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점차적으로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로봇을 대체로다가 인력으로 사용을 하는 것들.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 노란봉투법 하나 갖고도 테마가 이루어져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럴 때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 타고 가는 것들이 테마의 하나의 대표적인 뭐 샘플이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도 즐기실 수 있는 분도 즐기시고 또 우리 같이 또 행사를 앞두고 모멘텀이 들어오는 것들 한번 노려보고 가는 것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이제 CES 끝나고 나면 차익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공략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저께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어제는 좀 하락을 하고 보통 이런 것들은 공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쪽으로다가 평단 조절해주면 된다.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환경에서 보면 여기 60일 라인, 이 정도 라인 쪽에서 잡아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승 패턴은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흐름을 타고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날 이야기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기준가보다 낮은 쪽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주가가 59,800원부터 그 이후로 한 62,2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됐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가 불러드린 다음에 아마 이 정도 구간에서 아마 매수한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은 기준가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저는 뭐 조금 수익이 나든 어쨌든 조금 만들어내든 여러분들이 또 이 기준치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가는 것들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당일날 제가 그 시간 이후로 분봉을 체크해보면 그렇게 흘러갔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략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지금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관점으로 제가 모니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보티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LG전자와 협력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고 뭐 납품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그나마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내재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기술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MIT, 메타, 구글 등과 피지컬의 공동 연구 진행하는 내용들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또 상승을 했어요. 관심도 많이 받고요. 그러나 최근 또 유상증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뭐 배당락도 좀 있었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정은 또 충분히 더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이 로보티지인데 이번에 한 번 정도는 양봉 치면서 들어오는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살펴보고 싶습니다.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한두 번 이야기 드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특집으로 진행을 할 때도 로보티즈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이쯤 어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즐기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때 우리는 유일 로보티스를 거래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최근 상승을 하고 그죠? 뭐 유증도 있었고 배당락도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 구간에 들어온 거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양봉 체크하면서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해 보면 같이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오래 들고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빠른 1월 초쯤에 그래도 한두 종목 정도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통해서 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요, 하이젠 RRM 하고요, 로보티즈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공략 포인트 한번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CES 끝나고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나면 다시 어떻게 시장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투자 포인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반기엔 제가 주로 거래하지는 않지만 봄 되면 다시 거래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드리는 종목은 뭐 달바글로벌하고요. 실리콘투 이걸 이야기 드릴 텐데 그리고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는 한 2월 달쯤 돼서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은 뭐라고요? 예, 한국플마라든지 코스맥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또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차트 살펴보시면 상당히 크게 조정을 많이 받았으면 아실 수가 있겠어요. 통상 그래서 우리가 아마 실리콘투를 마지막으로 거래한 지가 한 3개월 전쯤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 빠져나왔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기 들어서 보통 보면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요, 여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정말 과감하지 않고 나선 거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APR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APR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가이던스 한번 체크를 한번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도 가이던스가 크게 성장하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이런 과정 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변화가 오는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투자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상당히 그냥 소소하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오히려 내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체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일단 보호예수 이런 부분들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부터 실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예, 1분기 2분기 넘어갈 때 상당히 실적이 피크치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 보통 3분기, 4분기 가면서는 조금 어떻습니까? 예, 실적들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영업이익률도 한번 보십시오.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20%대 이상을 유지하다가 3분기, 4분기 재고 정리해야 되거든요. 항상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다시 신제품을 통해서 뭐합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이던스를 이렇게 내놨다는 건 이미 거래처를 확보해 놓고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 종목 같은 경우 이제 4쿼터 실적이 발표 나오는 그 즈음이 가장 어떻게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실제로 3분기 실적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빠그러지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매물을 던진 것이다. 물론 보호해서 물량도 여기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통 3분기보다 지금 사실은 4분기 실적이 조금 더, 그죠? 전분기보다 좋으니까 약간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하는 시그널 1번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눌리고요. 여기서 조금 눈치 보고 조정을 받겠죠. 그런데 4분기 실적이 아주 좋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3분기보다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방은 어때요? 경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1쿼터부터는 정상적인 패턴,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그럼 또 밸류에이션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갖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크게 흔들릴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일찍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CES, JP모건 헬스케어 갈 때까지는 화장품 쪽이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란 건 제한적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플레이가 끝나고 나면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있죠. 우리는 그 사이를 이용해서 매수 공략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 제가 투자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대략 보면 한 20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만 보면 충분히 우리가 재미난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를 한번 하면요, 3분기 이제 3분기가 아니라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우리가 홀드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들고 가면 지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 실리콘투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어때요? 동사는 확실하게 4쿼터 부분이 실적이 좀 빠지는 부분이 눈에 현격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영업이익률도 되게 쭉 증가하다가 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 EPS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가는 건 당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오히려 급하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당장 매수세 크게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정쯤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구정쯤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변수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상당히 좀 대립각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관계로다가 한국 쪽으로다가 여행객이 좀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생기거나 뭐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생길 때 덩달아서 움직일 수 있는 약간 포인트가 살짝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요 지금 실리콘투라든지 또 달바글로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런 또 그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또 모멘텀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화 수급 들어오는 상황이건데 체크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과정은 앞뒤 다 따져보고 나면 한 1월 중순쯤부터 우리가 체크해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언제 회사 기업력이 나쁜 것은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하냐 이 부분이 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 체크라는 것들은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탈출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익절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이게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들고 있어서 막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 번 정도 칠 수가 있었는데 안 치고 올라오길래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많이 내려왔어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낮은 구간에 형성이 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하겠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수 시점 대비해서 우리가 1월달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나면 대략 정도 한 10종목 정도 수익이 나오고 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쯤 돼서 동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상당히 또 제 얘기 들어보면 당장도 매수하고 싶은 위치에 있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제가 계속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수급 체계를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있고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돌아오기 직전쯤에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급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스윙 거래는 롱숏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2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2주 정도면 우리가 몇 개를 또 우리가 회전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해 보셔도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외국인 기관, 연기금 등의 매수가 잡히는 그 시점부터 공략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동사에 관련된 부분, 달바글로벌도 그렇고
실리콘2에 관련된 부분 리포트를 조금 내놓긴 합니다. 자, 리포트 빠르다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 경직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즌은 반드시 4쿼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서 충분히 선반영된 구간, 그 구간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머니케어뉴스 케어맨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로봇 관련된 종목 두 종목, 그다음 화장품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체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요. 특별히 마지막 멘트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머니큐 뉴스의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셔서 브리핑도 받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면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